네, 안녕하세요. 저 애트리의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공지능을 품은 인간, 흑백에서 칼라로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처음에 흑백 사진으로 한번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요, 1895년도 12월 28일 날 프랑스 파리 지하 1층 그랑 카페에서 세계 최초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분량 50초 되는 거고요. 사람들은 사진이 움직인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모여들었었고요.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은 숨죽여서 기다렸어요. 뒤에서 갑자기요, 기차가 막 오는 장면이에요. 50초 동안. 그걸 보고 사람들 놀래가지고요, 비상구로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엉키고 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 후대에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과거 사람들은 좀 어리석고 우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 2009년쯤인가요?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요, 저는 3D 안경을 끼고요, 제 앞에 날아다니는 그 민들레 홀씨 같은 걸 잡겠다고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 네. 그리고 최근에요, 가상현실 기기를 끼고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트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뇌 구조는 바뀐 게 없어요. 기술은 늘 우리를 앞서갑니다. 100년 전에요, 1900년과 2000년, 10년, 이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100년 동안에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출현했습니다. 한 90%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동수단과 우리 주택과 교육과 여가, 경제 성장이 많이 일어났죠. 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1900년도에 47, 그 다음에 2000년에 77. 이게 뭔지 아시나요? 당시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었어요. 100년 사이에 무려 30살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47세가 되면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100년 동안에 30살이 증가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1900년과 2000년, 이걸 가만히 놓고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요, 한 250년을 시간축으로 넓게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9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이 또 한 번 이렇게 티핑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두 시점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기술은요,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얘기 4차 산업혁명은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요, 이 두 개의 이 시점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의 이 많은 기술 가운데서 가장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명 기술 가운데 전기를 얘기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큰 성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가 ICT, 정보통신 기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만히 놓고 보면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우리 노동 생산성의 기하율이요, 50년 동안이요,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전기는요,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전구로서 역할도 있지만 전력, 그러니까 전기하고 모터하고 결합해가지고요, 굉장히 큰 우리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전기 모터라고 하는 거는 공정을 돌리게 되고, 우리 집을 보게 되면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다 들어가게 되죠. 근데 ICT가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최근에 가만히 보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201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본 게 뭐냐 하면 왓슨부터 알파고까지 5년 동안에 다 본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ICT와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전기하고 모터하고 결합한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은 앞으로 100년 이끌 전기 모터와 같은 새로운 모터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인공지능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마치도 전기처럼 퍼져나갈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돌리게 되고요,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 냉장고, 세탁기, 시계까지도 인공지능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있는 전기 모터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다 스며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ICT에 기반의 이 인공지능은
앞으로 향후 100년을 또다시 특별하게 만들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지난 100년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47대 77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100년이 되면 또 한번 크게 바뀔 겁니다. 이 77이 107은 될 것 같아요. 2100년 되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수명 긴 분들은 100세까지 살겠죠. 평균 수명이 107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큰 폭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빅뱅은 의료, 금융, 자동차 이런 산업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 정치, 권력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기계가, 로봇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 때처럼 힘든 일은 노예가 하는 것처럼 앞으로 힘든 일은 힘든 일은 인공지능이 로봇이 대신할 거야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비관론과 긍정론이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하게 할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직업을 볼 때는 직무를 봐야 합니다. 보통 직업을 보게 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개의 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 직무가 바뀌는 거지 한 직업 전체가 이렇게 대체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금속막대가 있고요. 이렇게 콩을 버터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붙여놨어요. 요 밑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켰습니다. 그러면 금속막대 버터로 콩을 붙여놨는데 촛불을 가하게 되면 콩이 떨어지는 순서를 만약에 알려고 하는 문제를 냈다고 하면 이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의 문제예요. 인간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알파고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언어지능, 시각지능, 그리고 열 전도율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식에 대한 것, 상식에 대한 게 다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쉬운 이런 문제가 인공지능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틀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즉 직무들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을 보게 되면 수십 개의 직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 하면 인간이 하는 직무 중심에서 어떤 노동 구조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크게 제가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요. 크게 일은 육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지식 위주의 공부를. 그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기계적 특성이 강하냐 아니면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냐 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로축으로 이렇게 놓게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신노동이면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걸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거든요. 거기 일사분면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를 접근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분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 분야를 보시게 되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과의 경기에서 체스를 이기고 난 후에 말이죠. 프리스타일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나와도 되고요. 컴퓨터가 나와도 되고 컴퓨터와 인간이 같이 해도 되고요. 대부분 우승자를 보게 되면 아마추어 수준의 사람하고요. 보통 성능의 컴퓨터의 결합이었어요. 언제 내가 사람의 직관력이 필요하고 언제 컴퓨터의 결과를 내가 활용할까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를 창의력있게 보는 사람, 이 두 가지 1번, 2번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마디로 장인형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인형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찍이 이런 말을 했죠. 엘빈 토플러가 21세기의 문명인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사고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개를 가만히 결합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라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로봇이 햄버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십시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요리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사라질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맛집 소개하는 TV 프로그램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그 맛집에는 사람들을 넘쳐나고요. 그 맛집의 요리사는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요리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요, 다른 집과 다르게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만두를 하나 만들더라도요, 만두소 하나 만들더라도 3박 4일 동안 그 하나를 만들어요. 예, 너무너무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디지털 시대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은 지금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교육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요, 지금까지는 정신노동, 즉 지식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하고 이길 수 없는 분야에서 집중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컴퓨터가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든가, 혹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든가, 이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기술이 발전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 우리의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 감성지능이라고 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술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기술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지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자리가 사라진다, 혹은 컴퓨터가 사람을 닮아간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할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컴퓨터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하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사는 걸 보게 되면요, 처음과 끝이 비슷합니다. 20살까지는 공부한다고 학교에 있고요, 퇴직할 때쯤 되면 등산한다고 다 산에 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30년 남짓해요. 근데 30년 남짓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과 비슷하게 해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색을 찾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품은 인간, 흑백에서 칼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